안녕하세요, 널스마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궁금해하시던 피검사 결과 해석과 간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총 10편으로 구성될 예정이에요. 오늘 1편은 CBC 검사 및 수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병원마다 시스템에 따라 뜨는 순서가 다를 수는 있어요. 자, 이 표를 볼게요. 이거는 제가 했던 피검사입니다. 결과는 임의로 가정해서 넣어보았어요. CBC 판넬은 Complete Blood Cell Count, 일반 혈액검사, 다양한 임상 적응증을 갖는 가장 기본적인 혈액검사예요. 이 안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에 대한 정보를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안에는 여기 보이는 검사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옆에 맥스와 민, 최대치와 최저치가 있죠. 이 수치들을 벗어나게 되면은 중점을 둬서 봐야겠어요. 정상 수치도 병원마다 교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거는 일단 정상 수치 아는 거 중요해요. 근데 병원에 입사를 하면 저 정상 수치들이 절대값이 아니고 환자들의 피검사 결과의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항상 헤모글로빈이 7점대였던 분이 9점대가 되었어요. 그럼 수치가 오른 거고 수혈을 진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12점이었던 사람이 9점대가 되면 어디에 출혈이 있지는 않은지 알아보고 환자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피검사 결과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시작해 볼게요. 간략하게 한번 쫙 설명을 드린 후에 이거에 대한 간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헤모글로빈을 볼게요. 헤모글로빈, 보통 혈색소라고 부르죠. 적혈구 속에 포함되어 산소를 운반에 관여하는 혈색소예요. 붉은색을 띠는 철분과 단백질이 결합한 화합물로 적혈구 하나당 약 2억 8천만 개 정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밑에 이거는 헤마토크리트라고 불러요. 이거는 전 혈액 중에서 적혈구 용적이 몇 %인지 표시한 것이고요. 적혈구 용적이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혈구 성분과 혈장 성분의 용적 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 보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탈수증이 있는 경우 여기 헤마토크리트를 조금 더 보기는 해요. 그리고 빈혈일 때는 당연히 헤마토크리트 값도 또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RBC 카운트, 그냥 써있는 대로 그대로 보시면 돼요. 바로 위에 헤마토크리트가 적혈구의 용적 비율을 봤다면 이거는 숫자를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혈액 중에 적혈구가 몇 개 있는지 본 거죠. 그 밑에는 MCV, MCH, MCHC는 적혈구 지수에 포함되는 것들인데요. 일반 환자들에게는 크게 의미를 두며 보는 수치는 아니라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MCV는 Mean Corpuscular Volume, 적혈구의 평균 용적이고요. MCH, Mean Corpuscular Hemoglobin, 적혈구 한 개당 혈색소량을 봅니다. MCHC, 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 적혈구 한 개당 평균 혈색소 농도를 의미해요. 이런 의미들을 지녔어요. 이제 WBC로 넘어올게요. 이거는 백혈구죠. 신체를 보호하는 면역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세포입니다. 백혈구 안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WBC 카운트, 백혈구 수를 봅니다. 그 밑에는 WBC 중에서 유트로필, 호중구입니다. 세균이나 진균류를 죽여가지고 초기 감염 방지를 하는 큰 역할을 해요. 급성 염증 반응에서 가장 먼저 동원돼가지고 외부에서 침입한 미생물을 죽이고 그 세포에서 고름을 형성하는 거를 의미하죠.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WBC 중에서 리포사이트, 이거는 외부 항원에 대항하는 항체를 형성하는 비림프구, 그리고 바이러스나 세포 내 세균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T 림프구, 그리고 특정 신호를 내는 세포,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종양세포를 직접 죽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자연 살상 세포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WBC 모노사이트, 이거 단구라고 부르는데요. 호중구랑 마찬가지로 탐식 작용을 해가지고요, 외부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WBC 중에서 에소시네필, 이거는 호상구예요. 이거는 기생충 감염 및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하는 세포예요. 그 WBC 중에서 바소필, 이거는 호염기구인데요. 대개 알레르기 반응, 항원에 대한 반응으로 히스타민을 분비해가지고요,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ANC예요. ANC는 Absolute Neutrophil Count, 절대 호중구 수치를 말합니다. 백혈구 수의 호중구 백분율을 곱한 수를 ANC 1000 이상을 보통 저희가 정상으로 봐요. 1000 이하인 경우에는요, 이제 유트로페니아라고 해가지고요, 호중구 감소증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LT 카운트, 이거는 플레이트렛, 이거 지혈 기전에 관여하는 인자인데요.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각 검사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이 검사들이 정상 수치를 벗어난다면 다 주의 깊게 봐야겠죠. 하지만 중점적으로 보는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제가 표시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헤모글로빈은요, 산소 운반을 도와주는 역할이고, 이 양을 기준으로 빈혈을 진단해요. 헤모글로빈이 낮다면 우리 몸에 철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철분제를 복용합니다. 먹는 걸로도 충분히 충족되긴 하는데,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여성분들은 또 생리나 출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 감소로 인해서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케이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 대장암 환자의 기저귀를 가려고 열었더니 한 200g 정도의 헤마토키지아, 즉 혈변을 봤어요. 이거는 하부 위장관에 출혈이 있을 경우에 나오는 선붉은 대변이죠. 그러면 환자가 갑자기 어지럽고 숨도 차요. 이렇게 해서 이제 SpO2를 재봤더니 93% 정도 나오고, 바이탈을 측정하니까 혈압이 보통 120에 80 정도 나오는 분인데 한 90에 60 정도로 체크돼요. 이때 바로 전화 노티를 합니다. 지금 나 환자분 헤마토키지아 200g 보았고 어지럽고 숨찬 증상 호소합니다. 세츄레이션 93% 체크되고 혈압은 90에 60이에요. 그럼 의사는 하부 위장관의 출혈 지점을 찾기 위해 엠볼리제이션, 색전술을 어레인지하거나 판단하겠죠. 혹시나 CBC 처방이 없으면 CBC 랩 처방해달라고 꼭 이야기를 해야 해요. 노티 후 간호사는 바로 18에서 20게이지 라인을 잡고요, 그 다음에 랩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헤모글로빈 저하 소견이 의심되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응급수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CBC 결과가 떴어요. 헤모글로빈이 5점대가 체크되네요. 그랬더니 의사가 RBC 2파인트를 처방을 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 랩에 표시한 ANC인데요. ANC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은 ANC가 800으로 유트로페니아, 호중구 감소증 환자예요. 이 환자는 면역이 저하된 상태로 RBC가 그냥 들어올 경우에는요, 수혈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이식판대 숙주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혈된 림프구가 면역 기능이 저하된 숙주를 공격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발열, 발진, 두드러기 나거나 설사 등 그 외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처방을 받습니다. RT, 방사선 조사가 된 RBC나 필터 RBC로 처방을 받아야 돼요. 이 필터를 쓴다는 건데요, 공급받을 혈액의 림프구 기능을 제거하고 적혈구나 혈소파인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제 노티에서 재처방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헤모글로빈이 저하가 될 수 있는 상황, 많은 출혈이 있던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환자 상태 변화가 있다면 20게이지 라인을 잡으면서 CBC 랩을 나갈 생각을 해야 해요. 그리고 수혈 처방이 나면은 이 환자의 기존 ANC를 생각하며 처방을 받아야 돼요.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한 번 들어서는 좀 모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이 중요해요. ANC가 저하된 환자들은 면역을 올리는 주사를 맞기도 하고 최대한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혹시라도 감기나 균에 감염이 되면은 정상 수치인 분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보통 역격리를 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ANC 1000 이하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마스크랑 커튼 그리고 결각값에 따라서 500 이하인 분들 중에서 몇몇 분은 1인실로 격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ANC는 계산을 해서 입력되다 보니 늦게 결과가 뜨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저는 WBC 카운트와 유트로피를 보면서 ANC를 예상하며 역격리 교육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봐야 될 수치 바로 플레이틀렛, 혈소판 수치인데요. 이게 저하된 환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간호는 지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피 검사를 하고 나서 지혈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보통 2만 이하로 떨어지면은 절대 안정판을 걸고 움직임을 제한해야 돼요. 그리고 수혈은 PC, 플레이틀렛 콘센트레이션, 이거는 혈소판을 농축한 얘기고요. 아니면은 플레이틀렛, 페리시스, 이거는 혈소판 성분 채집, 이거 수혈을 해요. 페리시스 한 개가 PC 8파이트랑 똑같은 효과와 비슷한 용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걸 주시면 되고요. 절대 안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출혈이 일어나면은 지혈이 안 되다 보니까 정상이 보통 15만 이상인데 혈액암 환자분들은 2만 이하까지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넘어져서 출혈이 났어요. 근데 안 멈추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은 머리를 살짝 부딪혔는데 뇌에 출혈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지혈이 안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혈소판이 났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도 없잖아요. 손 쓰는 게 사실상 어려운 거예요. 절대 안정판을 걸고 환자 안전을 최대한 신경 써야 돼요. 혈소판 저하가 된 환자들에게는 흔히 페트치아, 점상출혈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피부에 검붉은 반점을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안정. 여기까지 CBC에 대한 설명 및 간호, 노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이 외에도 파고들면은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근데 간략하게 임상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내용들 위주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다음 영상은요, 임상 화학 검사를 다뤄볼 거예요. 바로 나트륨과 포타슘에 대해서 일단 중점적으로 다뤄볼 건데요. 이 다음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봐주세요. 그럼 안녕! 구독해주세요.